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낮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현 정권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매일매일 지금 발언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 같은 행태는 지금 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얼마 전에 지금 경찰에 고발을 당했는데 이런 것과 무관치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우선 국민의힘이 조금 전 오늘 당선자 총회에서 황우여 상임고문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다는 사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오늘 신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대표, 지금 현 상임고문입니다. 황우여 상임고문을 지명했습니다. 황우여 상임고문은 당 전국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당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앞으로 약 2개월가량 전당대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황우여 상임고문은 지금 당이 많이 어렵고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당후사, 선민후당의 정신으로 당을 안정시켜야 할 때다. 빨리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당대표를 성공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낙선 후보들 그리고 당내 소장파들 중심으로 제기되는 당대표 경선 룰 변경과 관련해서 황우여 상임고문은 과거에도 우리가 몇 번 룰에 손을 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예민했다. 기존 룰을 전제로 하되 수정, 보완할 게 있으면 널리 의견을 듣고 나서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대표 선출 방식인 당원 투표 비율 100% 형태의 전당대회 룰 변경에는 일단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친윤계에서는 현행 전대 룰을 그대로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 비윤 성향 인사들을 중심으로 민심,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경선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내달 3일 이전에 당 비대위 출범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황우여 비대위 체제 출범은 아마 지금 인선 문제와 함께 꽤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준석 대표 얘기로 돌아가면요. 최근 도를 넘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들은 하나같이 지금 좌파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올 다리를 완전히 끊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이제 좌파로 완전히 전향했다, 이런 느낌의 들 정도의 발언을 연일 내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급기야 해병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공세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정권을 내놔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고 최수건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항명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박정훈 대령이 무죄가 나오면 정권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탄핵? 그럴 필요도 없다. 최상병의 죽음과 얽힌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반대하고 어떻게 젊은 세대의 표심을 얻을 것이냐, 다음 대통령 선거를 이길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마치 정권을 내놓으면 자기가 정권을 가져가기라도 할 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석은 또 최근 종편 방송에 출연해서도 똑같은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박 대령이 무죄를 선고받으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정권을 내놓아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석은 또 오늘 국민의힘이 황우여 상임고문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키로 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도 총선 패배 이후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으며 무엇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준석은 지금 총선 이후 하루가 다르게 발언이 독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보수 진영을 완전히 와해시키고 새 판을 짜서 자기가 차지하겠다, 그런 생각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꿈이죠. 이준석은 그전에 지금 무고죄에 더해진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법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지금 궁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최근 발언 강도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로 경찰에 고발된 것과도 지금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경찰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는,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조국의 수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선거를 8일 앞둔 지난 4월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영훈 후보의 딸이 22억짜리 성수동 집을 대출 10억은 끼고 그 다음 전세까지 껴서 샀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영끌, 갭 투자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공영훈 후보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제 딸 부부는 살고 있는 전셋집의 계약 만료 시기에 맞춰 출퇴근 거리가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구입했고 현재 실거주 중이다. 1금융권 대출 등 합법적이고 투명한 절차도 거쳤다. 한 번도 전세를 낀 채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실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 투자를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영훈 후보의 딸은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고 전세를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준석이 주장한 갭 투자는 분명히 아닌 것이죠.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명백한 가짜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결과에 이준석의 이 같은 가짜뉴스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가 지금 당선 무효형까지 선고할지 여부에 상당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결과 이준석과 공영훈 두 후보의 표 차이는 불과 2278표, 2.68%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얻은 표 가운데 1140표만 공영훈에게 넘어갔으면 당락이 바뀌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준석의 주장이 만약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정될 경우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선거 8일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라디오 방송에서 주장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판부에서 엄벌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의 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만약에 검찰로 넘기면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통신 등을 통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혐의가 인정돼서 기소 절차를 거쳐서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의원직은 물론이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 선거비용 보전금까지 모두 반환해야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마 머지않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은 지금 검찰로 넘어가 있는 무고죄에 대해서도 아직 기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데 기소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또다시 정치 생명에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자 아마 발언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